서울시립대 2011학년도 모의문제 보겠습니다.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출제를 했고, 역시 문제 스타일은 제시문을 분류하는 것. 분류가 틀리면은 곧바로 답안지는 쓰레기통입니다. 그 다음에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분류된 이러한 두 관점에 따라서 이때는 보편과 특수였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되 다른 쪽을 비판하는 그러한 논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부분이 3번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고, 시립대 도표 문제는 크게 어렵거나 함의가 깊지는 않습니다. 있는 현상을 제시문의 내용 그대로 해석해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 지식으로는 문화상대주의의 두 관점, 이 부분을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들으셔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포도 필수입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가장 잦은 기출문제를 내는 도표인 만큼 삼포도 보는 법을 분명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립대 문제는 최소한의 보편성이란 대전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각각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철저하게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루카 히잡이죠. 이 착용 금지 법안은 최소한의 보편성, 여성에 대한 이러한 동등성이란 보편성의 기초에서 금지 법안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것은 이들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부분이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의 대립점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교와 회교 문화를 들어서 특정 문화가 경제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각각의 특징적 모습들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제각각 함유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편적 가치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시를 대상으로 인간 존재의 보편적 특징,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죽음, 존재, 이런 것들의 보편성을 담아내는 시문학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주제들은 모든 인간이라면 근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모습이 문학 속에 투영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냉정하게 사형에 처하는 비정한 아버지, 그렇지만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개별적 종교의 교리보다 우선하고 있다라는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나라는 주체와 다를 수 있다는 관용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통해서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입장,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것입니다. 제시문 바는 차등적 시민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견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각각이 속한 시민의 집단의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그 권리의 내용도 개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그런 입장에 반대하는 그런 지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시문 4에는 도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문항별로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는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가 우선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입장을 옹호하는 제시문 3개를 찾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나와 다와 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와 다와 라가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신 뒤에 200자씩 3개를 간단 명료하게 제시를 하되 인용 후 자신의 표현으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각 지문별 나, 다, 라에 관해서 어떠한 식의 인용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의 경우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의식, 삶, 죽음, 사랑, 이런 것들이 존재의 보편적 특징이며 문학은 이러한 보편성을 담아낼 때 공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서로 간에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대나 특정 상황에만 한정되는 경우 인간 존재의 탐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반영론이나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문학은 순수한 내재적, 그렇죠? 문학 용어로 본다면 내재적이고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존재의 근원적 모습을 탐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문이 제시문 나가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인용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다의 경우 법, 특히 형벌이죠. 이 형벌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그러한 적용을 할 때 그것이 공정성으로서 사회적 기준과 잣대가 되리라, 이런 정도의 정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는 법의 사사로움이나 개인적인 감정 혹은 특수한 상황이 계속 포함된다면 그것은 공명정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제하면서 집단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 이것이 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정도의 인용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시문 라의 경우 종교의 자유, 즉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에게 귀속되는 보편적 가치라서 개별 종교의 교리를 뛰어넘는 보다 보편적이고 상위적 개념의 실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라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하면서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판결 내용에서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라의 핵심 키워드를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도표죠. 사를 이용하여 일보다 여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국가일수록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항상 보편적인 주장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400자입니다. 간결하게 답만 필요한 부분에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도표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일의 상대적 가치를 높게 보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나라들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의 상대적 가치와 GDP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를 갖는다? 첫 번째, 즉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여길수록 1인당 GDP는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이것은 곧 생계나 생존의 절박함으로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것이 항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절대적 원칙으로서의 인과관계, 인과성을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한 예외적 상황 등을 도표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한 뒤 3포도에서 가장 중요한 벗어난 애들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국과 크로아티아가 중심적인 서술의 대상으로 나머지 두 단락을 작성을 해주시면 답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포도는 반드시 배경 지식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국과 뭐와 일에 대한 상대적 가치, 일에 대한 중요도가 유사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어떻게 2배 이상의 높은 GDP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항상 일반적인 그러한 부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잘 살면서도 또 일에 미친 놈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 크로아티아죠. 못 살죠. 못 살면서도 노는 거 좋아하는 놈이 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와 이쪽은 비교상에서 아르헨티나 정도를 같이 비교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쪽 둘은 소득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크로아티아는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반드시 일의 상대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서 그만큼 소득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또 여가 그 자체가 일보다 중요하다는 그러한 가치관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 미국과 크로아티아를 중심 기준선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서술해주는 방안, 이것이 문제 2번의 핵심적인 서술 방법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문항 3번에서는 개별성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의 전제,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반대 논거를 찾아 반박하면서 자신을 옹호하시오. 이 부분이 시립대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까지 700자 정도 서술을 해주신 뒤 나머지 300자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매듭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서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입장에서 모두 설명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저는 각 지문 모두를 비판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입장을 택했더라도 저희 비판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비판에 있어서의 논리적 설득력 정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교 문화나 회교 문화 모두 경제 발전에 유리한 제각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정 문화만이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은 이것을 서구 문화겠죠. 보편 문화로 위장시키려는 오만이나 횡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고 그러한 고유한 특징들이 경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나의 일정한 보편 문화가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문화 양식과 접목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경제발전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유교 문화도 있고 회교 문화도 있었지만 이 자본주의는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바탕을 둔 그러한 프로테스탄티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태동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인으로 분명히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유교나 회교 문화에서 먼저 자본주의를 꽃피우지 못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의 보편적이고 거기에 맞는 일반적인 실체로서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가에 대한 반론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에 대한 반론인데 이 부분도 배경지식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용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그것의 관용의 정도와 한계가 무엇인지, 심지어 인종차별주의, 국수주의 혹은 전체주의와 같은 사상들 또한 어떻게 관용이란 이름, 보편과 특수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그들 나름의 과연 고유한 문화의 하나로서 관용의 대상인가, 아니면은 철저한 계급과 지배구조의 착취라는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인가. 이때 용인할 수 없다면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편성의 윤리, 즉 사람 모두 평등하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전제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마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주의, 국수주의 혹은 전체주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에 대한 반론, 이 입장에 대한 반론을 매듭의 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문을 반론을 한 뒤 매듭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활용해서 자기 글을 보다 분명히 전개하는 서술이 가능합니다. 제시문 파에서는 시민이라는 것은 각각의 집단의 특수성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보편적 시민권은 집단의 차이를 인정해서 차등적 시민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 자체, 인간은 경험적으로 집단 이전에 하나의 존재로서 먼저 우뚝 서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시민 이전의 존재로서 먼저, 시민 이전의 존재, 사람이라는 부분이 이것에 선행하게 된다면은 시민권의 논리가 현실의 후천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자체, 즉 선천적인 요소라는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축하면 시민권은 그가 오직 인간이란 이유에서 마땅히 소유하게 되는 권리로서 시대나 장소, 집단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성의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반론이 바에 대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입장을 택한 경우 바로 이러한 예시 등을 토대로 마지막 마무리 전개를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경우, 일단 제시문 나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에 대해서 제시문 나는 존재적 위기의식, 이것이 문학의 보편성과 공감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시대나 상황,
이런 것들이 개별성이 녹아있을 때 그 문학은 오히려 생명력과 현실성을 높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시문학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시문학, 소설문학이 그 자체로서의 높은 문학성을 가지고 시대 현실을 질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미학적 완성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때 바로 문학은 현실과 공간 그리고 시대라는 이러한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재적, 절대적 문학의 접근을 말하고 있다면 무슨 관점에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바로 내재적 관점의 한계를 공박을 해주시면 나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일제시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문학 작품들이 왜 공감을 주느냐, 그것은 존재론적 위기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가졌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시대의 아픔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듭이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은 다는 죄를 저지른 아들을 보편성의 이름으로 냉정하게 처벌한 내용인데, 이거 사람이 너무 팍팍해서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반론이 큰 틀이 됩니다. 이쪽 입장과 달리 유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지 않는 이런 자의 원리, 이런 가족의 원리라는 이런 윤리성이 오히려 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다? 하나의 묵과 그들의 입장일 뿐이고 또 다른 입장의 그러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례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가의 경우처럼 가족인 경우 범인 은닉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처벌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살인의 죄라는 그러한 것으로 적용될 수 없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회적 상황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이 법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잣대로서 모든 것을 줄세울 수는 없다. 이러한 반론이 다에 대해 가능하게 됩니다. 재심문 하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우선적이고 보편적 가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의 이론 속에서 그 공동체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전 판사는 이런 자유의 관념을 가장 우선시하지만은 이것은 또 자유주의 사회만의 특수한 가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의 특수성일 뿐이지 이것이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가 모든 것의 상위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에게 이것은 의심치 않는 그러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이러한 종교라는 것의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은 이들의 또 보편적인 모습이고 반대로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거보다 우월하고 이것이 이거보다 우월하다고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역시 이런 식의 예시를 가지고 라에 대한 반론을 보강하면서 이 반론 자체를 충실히 논거를 찾아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시립대 3번 문제의 핵심적인 성공적인 논술 여부의 관건이 됩니다. 설명 마칩니다.